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 아파트 평당 2억, 부산 아파트 평당 1억,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가 다시 쓰인다. 자, 이러한 주제로 오늘 간략하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이제 평당 2억 원짜리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부산은 아직까지 평당 5천도 아직 안 됐죠. 네. 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우리가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가 뭐 평당을 1억을 가니 많이, 네. 부산 아파트는 평당 3천만 원을 넘어가니 많이, 자, 모두 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울 아파트는 평당 2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부산 아파트는 평당 1억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자,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파트 역사가 다시 쓰이게 됩니다. 자, 이 근거들을 우리가 참 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자, 서울 아파트가요, 평당 2억이다. 부산이 평당 1억이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심각한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짐을 져야 되죠. 네. 지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야 되죠.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보금자리가 바로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아파트인데, 자, 서울 아파트가 2억을 가고 부산이 평당 1억을 간다 이러면은, 자, 다음 세대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고통입니다. 지금 현재 뭐 2억을 갖고 있다, 1억을 갖고 있다, 1억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다음 세대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가져갈 뿐만 아니고, 또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양극화가 또 존재하게 되겠죠. 자, 오르는 아파트는 2억, 1억을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안 오르는 아파트는 오히려 내려가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죠. 우리 과거 일본의 사례들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자, 부산의 10년 후를 보려고 하면은 지금의 서울을 보면 되고, 부산의 20년 후를 보려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의 일본 시장을 보라는 겁니다. 네. 자, 일본 시장이 겪었던 어마어마한 양극화는 우리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양극화인지. 일본 시장은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렸죠. 17억 배가 올랐습니다. 17억 배. 오르는 곳은 우리가 지금 평당이 17억 배가 가버렸고, 내리는 곳은 평당 0원이 됐습니다. 0원. 제로가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재 정치권하고 일본 시장 이 두 가지다가 짬뽕이 돼가지고 어마한 양극화, 거기다가 다음 세대들에게 주어지는 어마한 고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자,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난 10년간을 한번 볼게요. 지난 10년간을 보시면은, 서울에서 지난 10년간을 보시면은, 자, 박원순이 집권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박원순이 도시재생을 했습니다. 도시재생. 이게 도시재생으로 밀고 갔어요. 자,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했어야 되는데, 박원순이 도시재생으로 밀고 왔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은 서울의 어마어마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를 만든 겁니다. 이게. 네, 도시재생을 한다고 하면서 공급을 다 막아버렸죠. 지난 10년 동안. 거기다가 현 정권이 들어왔습니다. 현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공급을 막아버렸습니다. 예,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공급을 막아버렸어요. 예.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이러죠? 자, 그리고 저는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권도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로 공급 확대 정책은 없을 거다. 도심지, 원도심의 공급 확대 정책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근거가 있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평당 2억이 가고, 부산 아파트는 평당 1억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 프레임을 모르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부동산 투자 못 해요. 프레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네. 왜 공급을 막았습니까? 왜 재건축을 막아버렸죠? 왜 재개발을 막아버렸죠? 박원순부터 시작해갖고 문재인부터.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게 되면은 다음 정권 들어서죠. 다음 정권이 들어서가 있고 야당이 만약에 집권한다 해도
제가 볼 때는 1, 2년 못 갑니다. 탄핵돼요. 반드시 탄핵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주 사소한 문제 있죠. 아주 사소한 문제. 아니면은 지금 세월호도 우리가 보셨잖아요. 세월호가 정부에서 일으킨 정부와 아무 연관이 없는 민간 사고죠. 해상에서 일어난 민간 사고입니다. 우리 광우병 사태도 봤죠. 이명박 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예? 뭐 전술이라든가 온갖 작업들이 다 들어옵니다. 이 못 견딥니다. 결국 이래서 지금 저 민주당 정권이 앞으로 100년을 잡는다고, 예, 저 누구죠? 민주당 대표 이름 뭐죠? 예, 1000명을 했죠, 1000명을.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왜 집값이 이렇게 폭등할까요? 이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자, 왜 폭등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정권이 계속 잡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보수 쪽에서 만약 잡게 되면은 견딜 수가 없다. 1, 2년 정도 지나면은 민간사고 하나 들고 나왔고 광화문 다 덮어버립니다. 이미 국민들은 다 세뇌가 돼 있어요. 50% 이상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자, 이겁니다. 우리가 진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진보라는.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이 논리를 여러분들이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네, 이 논리는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진보가 가지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가 뭐죠?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다니는 무슨 김재동이라든가 무슨 연예인들 아니면은 우리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 분배요, 분배. 가난한 자, 부자 이런 계급이 아니고 똑같이 분배를 하자는 겁니다. 분배. 그렇죠. 그래서 자, 김재동이 한 말이 이거죠. 자, 판사의 망치나 목수의 망치나 똑같아.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얘들은. 이 왜 그럽니까? 이 경제적 가치를 보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경제적 가치를 보는 관점이. 자, 우리가 보시면은 자, 아파트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되는데, 우리가 보시면은 보수가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보수. 자, 진보가 가지는 의미고 보수가 가지는 의미입니까? 민주주의죠. 자유민주주의죠. 거기다 뭡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 자, 진보가 가지는 의미가 뭡니까? 진보가 가지는 모토가 뭐예요? 사회주의죠. 분배를 통한 사회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사회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간다는 겁니까? 최종적으로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를 토대로 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예, 전체주의죠. 전체주의 독재죠. 예. 최종적인 목표는 전체주의입니다. 똑같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똑같은 밥을 먹어야 되고요. 이게 진보들이 추구하는 거죠. 근데 보수가 추구하는 건 뭡니까?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예요. 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자유주의, 거기서는 경제적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제적 가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는 뭡니까? 효율성에 따라 다른 겁니다. 효율성. 그래서 판사하고 목수의 망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망치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그러나 지금 진보가 말하는 이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뭐다? 뭐에 따라 다른 겁니까? 모든 경제적 가치는 뭡니까? 예. 노동에 따라 다른, 노동에 의해서 모든 경제적 가치는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여기서 나오는 게, 이 모토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칼막스죠. 마르크스가 말한 뭡니까? 마르크스의 유물론입니다. 이게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론이에요. 자본론도 있고 유물론도 있는데, 여기서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자, 유물론적 가치에서 보면 뭡니까? 노동가치설. 모든 노동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판사의 망치도 똑같고, 목수의 망치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잉여 가치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 자본가가 돈을 대고 공장을 만들고 노동시장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고용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자본가가 받는 공장을 만든 사람이 임금이 많아야 됩니까? 여기서 자본가한테 돈을 받는 사람들의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진보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본가나 노동자나 임금이 다 똑같아야 된다. 목수나 판사의 망치로 다 똑같아야 된다고 보니까 자, 만약에 자본가가 돈을 많이 더 가져간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착취라고 본다는 거죠. 착취.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래서 불평등이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자본가들이 가지는 이익을 모든 자본가들이 가지는 이익 자체가 뭐다? 불평등의 기원이고 불평등으로 해서 비롯된 행위고 경제적 가치이고 다른 사람의 모든 사람들은 착취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익이 났어요. 그럼 진보적인 우리가 그 관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라든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 김현미라든가 추미애라든가 이런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어떻습니까? 적폐가 되는 거죠. 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데 노동을 통해서 노동가치설에 의해서 노동을 통해서 신성시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다 막았던 겁니다.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10년 단위로 우리가 보시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택시장은 10년 단위죠. 10년 단위. 10년 단위로 노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10년 단위로. 이걸 키친 파동이라고 그러죠. 10년 단위로 어떻게 됩니까? 자, 신규 공급이 계속 늘어야 돼요. 신규 공급. 10년 단위로. 왜? 사람들은 더 좋은 곳에 내가 살고 싶어 하지. 낡고 녹슬고 무슨 뭐 허물어 가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생각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꾸 10년 단위로 리밸런싱 돼야 돼요. 그러면 10년 단위로 노화된 건물은 지어 부수고 또 아파트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나가고 공급해줘야 나가고 이 도시재생 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리밸런싱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 끌어버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이런 계급 투쟁을 통해서 지금 진보들이 바라보는 이 정권이 바라보는 관점은 모든 것들이 계급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신성시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종교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예, 종교적인 관점. 이거를 사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진보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관점이 뭡니까? 네. 펀더멘탈리즘이죠. 펀더멘탈리즘. 진보란 거는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맹목적입니다. 맹목적. 맹목적으로 바로는 종교적 신념입니다. 맹목적 종교적 신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보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펀더멘탈리즘이죠. 쉽게 말하면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자,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일하다. 유일신. 근본주의의 대표적인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슬람교죠. 자, 15살, 14살짜리 애들이 폭탄 가방 메고 달려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수백만 명을, 수십만 명, 수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자기들한테는, 이거는 진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피바다를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은, 자, 내가 한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한 행동 자체는 도덕적으로 어긋난다 하더라도, 자, 내가 한 행동 자체는 근본적으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적인 진리다. 유일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맹목적인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그 한국의 진보입니다. 진보. 그래서 내가 아무리 무슨 조국이라든가 추미애라든가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반성이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 펀더멘탈리즘이죠. 예, 이게 펀더멘탈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정권도 저는 민주당 이런 진보주의자들이 정권을 잡게 돼 있다. 그래서 공급 확대 정책은 저는 그냥 신용, 우리가 참 얘기를 자꾸 많이 하시는데 이게 공공 재건축으로 가죠. 공공 재개발.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지금 음마아파트도 공공 재건축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30%에서 50% 이하를 임대주택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게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재개발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으로 30%까지 늘어나죠. 같이 못 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자, 여러분들 처음으로 돌아가지고 서울의 평당 2억, 부산의 아파트 평당 1억, 다음 세대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지만 이거는 일부의 아파트 세대들은 반드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노동가들, 자본가들 모든 것들이 거기서 오는 불평등의 기초, 불평등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모든 불로소득,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환수 있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로 만드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다 환수하겠다는 겁니다. 공급을 만들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이제 서울의 평당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생겨났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청담더원입니다. 청담더원.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이 다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평당 2억 원에 분양을 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과연 서울에 평당 2억짜리가 생길 것인가?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죠. 이 현실화 됐습니다. 청담동이에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청담동에 한강 제1선 영구조망권입니다. 청담동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는 이 청담도원 자리인데, 이 아파트가, 이름이 잠깐, 제가 좀 더 알려드릴 텐데, 여기가 대지 부지가요, 10,000제곱미터가 안 됩니다. 여기가 1,000제곱미터가 안 돼요. 1,000제곱미터가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 한 동짜리 아파트를 올리는데, 이가 평당 2억입니다. 자, 여기서 평당 2억짜리 아파트를 올릴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근거가 뭐냐 그러면은, 한강 제1선에 청담동에서 가장 입지 좋은 알짜 땅에다가 영구조망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1억에서 2억 호가, 국내 최고가 기록. 자, 우리가 10년 전에, 자, 지금 강남에 보시면은 트라움하우스라고, 트라움하우스 5차가, 예, 가장 비쌌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어디냐면은,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가장 비쌌습니다. 예. 그런데 이 타이틀을 청담도원한테 넘겨줬다. 이거 보이시죠? 타이틀을 청담도원에 넘겨줬다. 자, 여기는, 3.3제곱미터 그냥 평당이죠. 평당 1억 6천에서 2,100만원, 2억 1,000만원을 호가하며 국내 최고가 기록을, 최고가를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청담도원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지는 옛 청담동, 이게 빨간 줄입니다. 이 부지는 옛 청담동 시티 아파트 자리입니다. 시티 아파트 자리를 허물고, 지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부지 자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지죠. 자, 이 부지가 1,000평이 안 되는 이 부지는 옛날 시티 아파트, 청담동 시티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또 어디냐면은 평당 재건축 비용이 1,200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고급 아파트들이 1,200만원 수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개발 아파트이죠. 재개발이나 촉진 아파트, 촉진 지역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의 평당 건축비를 보시면 400만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급 아파트들의 평당 건축비가 1,200만원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촉진 3구역, 뭐 4구역 아니면은 지금 이제까지 있었던 재개발 아파트들은 다 평당 400만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청담도원 같은 경우는, 자, 기존의 1,200만원 수준이 평당에서 청담도원 같은 경우는 건축비가 어떻게 됩니까?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 예. 그래서 일반적인 촉진 지역의 아파트,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에 비해서 한 4배 정도가 더 높다죠. 4배, 4.5배가 더 높다는 얘기죠. 네, 딱 4.5배죠. 자, 한남더위리의 기존의 최고 기록을 나타냈던 한남더위리 평당이 936만원. 거기에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고급 아파트는 평당 1,200만원 수준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분양가가 평당 2억은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평당 건축비가 국내 최고가입니다. 평당 1,200만원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지하 4층에 지상이 20층입니다. 네, 그리고 29세대이고, 여기가 대지 면적이 아시겠지만 9,600평이죠. 9,600평 정도면은, 자, 이게
우리가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가 있습니다. 해운대 롯데캐슬 스타의 면적의 대지 면적이 4분의 1이고 광안리 협진태양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죠. 면적이 보이죠. 이 면적은 롯데캐슬 스타의 면적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광안리 협진태양의 면적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은 부지죠. 그래서 이게 동 하나짜리를 만든 겁니다. 네, 동 하나짜리를 만든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 보면은, 자, 펜트층을 위에 있고, 그냥 일반층, 이렇게 만들죠. 네, 밑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주차장이나 무슨 뭐 공간을 만들겠죠. 네,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고, 이게 20층짜리다. 21층이네요. 네, 이렇게 만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부산에는 지금 평당 1억을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전문가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유력한 곳이 어디냐면은 협진태양 자리예요. 협진태양이 재건축이 되면은 이게 평당 1억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 부지 면적을 보시면은 청담더원이죠. 지금 아까 보셨던 청담더원 면적에 약 3배 정도가 더 큽니다. 3배 정도고, 청담더원이 똑같이 해안일선, 이게 영구조망권이죠. 광안대교 영구조망권이고, 앞엔 도로가 있고요. 조그만 도로가 있고, 그리고 모래사장이고, 비치프론트고, LCT 다음으로, LCT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주상복합이고, 비치프론트 앞에서는 아파트가 유일합니다. 협진태양이. 그래서, 자, 모든 전문가가 예상을 하듯이, 부산에서 만약 평당 1억 원짜리 아파트가 된다 그러면은 반드시 가장 먼저 될 아파트가 협진태양이다. 이 재건축 단지다. 재건축한 이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조망이라든가 모래사장 그리고 파도가 치는 이곳들이 부산의 전국에서는 유일한 입지이기 때문에 자, 이 협진태양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고 옆에 보시면은 지금 평당 2억 원을 거의 지금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2억 원을 다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 협진태양의 부지는 가장 땅값이 비싼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네. 청담더원하고 거의 비슷한 게 가장 비싼, 청담더원보다는 아마 그 땅값이 더 비쌀 가능성이 커집니다. 네. 청담더원 해봐야 평당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로는 한 900 몇십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96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980만 원인가? 평당으로 따지면은 실제로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인데, 협진태양 이 부지는 사실상 2억 원을 지금 거의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호가가. 그래서 전국에서는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아파트 단지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보시면은 저는 양대산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한강 제1선에 예, 영구조망관까지는 청담동 중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다는 시티아파트 부지를 허물고 다시 짓는 청담더원이 평당 2억 원의 최고가를 치고 갈 가능성이, 최고가를 형성을 이미 했죠. 자, 그래서 전국에서 최고가 될 가능성이 크고, 두 번째는 어디냐면은 지방에서는, 부산에서는 평당 최고가, 평당 1억을 넘어가는 아파트가 협진태양 재건축을 한 이후의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일단은 대부분의 99% 전문가들이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쪽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당 2억 시대는 한 청담더원뿐만 아니고 다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2억 원 근처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부산 아파트도 굉장히 희소하겠죠. 부산 아파트도 굉장히 희소하게 평당 1억 원을 가는 아파트들이 반드시 생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는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 여러분들 잘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자,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변화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현 정권의 변화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저는 서울과 부산의 평당 2억, 1억 시대는 조만간에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